과학의 달을 맞이해 주민피플에서는 4월 한 달 동안 과학계 주요 인사들을 초청해 다양한 과학계 현안에 관해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 500만 과학기술인을 대표하는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 이우일 회장과 함께합니다. 회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작년 한 1년 전인 것 같습니다. 차기 회장에 오르셔서 그때 한번 모셨었는데 1년 만에 뵙네요. 자, 지난 2월 말이죠. 과총 회장으로 취임을 하셨는데 우선 소감 한 말씀 부탁드려요. 예, 제가 이 과총 20대 회장으로 취임하게 되어서 개인적으로는 큰 영광입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잘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는 4차 산업혁명으로 대변되는 불확실과 혼돈의 시대에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과학기술계의 역할 그리고 사회적 소명은 점점 확장되고 과총 역시 새로운 도전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예. 취임 이후 지난 한 달은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국민과 정부 모두에게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그렇지만 이 위기 때문에 과학기술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고 확장되고 있는지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과학기술계의 역할과 사명이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한 시기임을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과총은 국내 과학기술 관련 600여 개 단체가 속해 있습니다. 학술단체에 소속된 회원만 해도 40만 명에 이르는 거대 규모의 조직입니다. 네. 이렇게 큰 조직의 역량을 어떻게 결집하고 끌어낼 것인가, 또 다양한 목소리를 어떻게 수렴할 것인가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 과총의 1차적인 과제입니다. 예. 그 핵심에는 소통이 있습니다. 예. 저는 과총이 세대, 분야, 그리고 지역, 국가, 산업 간 교류와 융합이 발생하는 열린 플랫폼이 되어야 한다고 보고 과학기술인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마당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예. 더 가까운 곳에서 귀를 열고 전방위적인 소통을 실천해서 과학기술인을 넘어서 국민과의 공감대를 만들어가는 과총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소통을 강조하셨는데 이 과학기술인을 넘어 전 국민과 소통하는 과총의 미래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취임하신 직후 코로나19 사태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그러면서 과학계에도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현재 과학계는 어떤 상황인가요? 예, 과학계 역시 다른 곳과 마찬가지로 코로나19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예. 최근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조사에 따르면 전체 기업의 79.8%가 코로나19로 기업 활동에 타격을 받고 있고 47.7%가 R&D 투자를 축소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예. 정부가 중소기업 R&D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정책 지원과 자금 투자에 나서고 있는 점은 반가운 일입니다. 예. 지원 방안을 지속해서 미래 성장 동력인 R&D가 위축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 내부적으로는 학회의 학술 활동들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겠네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문제인데요. 많은 학회가 과총을 통해서 학술 활동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공고됐던 대부분의 학술 활동이 취소되고 또 연기되고 있습니다. 과총은 이런 활동 위축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학회 대상 온라인 화상회의 플랫폼 제공에 나서고 있고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예. 방금 코로나19 사태로 학술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다고 하셨는데요. 예. 얼마 전 과총에서도 처음으로 온라인 회의를 열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나요? 예, 여러 가지 얘기들이 오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확인된 그 코로나19에 대한 과학기술적인 정보를 공유하고 대책을 중간 점검하는 그런 포럼들을 저희가 온라인으로 개최했습니다. 예. 네. 3월 26일 두 번째 온라인 토론회는 코로나가 가져올 그 변화를 조망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소명의식을 가지고 책임과 의무를 다한다면 지금의 위기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예. 청중이 전혀 없는 포럼이었는데 500여 명이 온라인으로 실시간으로 참여해서 과학적 검증이 필요한 의문을 해소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 생각보다 온라인 토론에 참가해 주신 분들이 많고 또 의미 있는 질문과 답변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좋은 시도라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지난주부터는 과총, 의학한림원, 과학기술한림원과 함께 코로나 관련 온라인 공동 포럼을 매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4월 3일이었죠. 그 1차 포럼에서는 중환자 진료 대응에 대한 내용을 그리고 2차에서는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국민 정신건강 대책을 그리고 다음 주 3차에서는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개발 현황을 짚어볼 예정입니다. 예. 미래 사회에 지혜롭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의 역할이 더욱 확대되고 중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가령 토론회에서 백신 개발을 위한 전 세계의 과학자 연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전 인류적으로 대응해야 할 현안들이 있으면 국가 간 과학기술 역량 결집이 필수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 이후에도 신종 전염병, 기후변화 등 글로벌 차원의 사회재난은 계속되지 않겠습니까? 예. 자, 이런 움직임이 앞으로 다가올 수 있는 그런 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전 세계 과학인들이 역량을 모을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온라인 화상회의뿐만이 아니라 과학기술 기관과 단체 등이 참여하는 범과학기술 조직이죠. 예. 과학기술 특별봉사단 발기를 마쳤다고 들었는데 예.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어떤 활동을 하고 있나요? 예,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그 과학기술 특별봉사단이란 이름으로 출범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위기 상황을 맞아서 과학기술인들의 사회적 책무 이행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른 것입니다. 예. 그래서 과총을 중심으로 여러 과학기술 관련 기관, 단체들이 참여하는 범과학기술 조직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예. 그래서 출범 이후에 매주 각 기관 대표들과 함께 온라인 화상회의를 지금 개최하고 있고 여러 과제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봉사단은 코로나19 확산 방지, 또 피해 지역 지원 같은 현장 활동과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한 대국민 소통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네. 예, 구체적으로는 최근 소규모 집단 감염의 주요 원인이 되는 예를 들어서 종교 시설의 사회적 거리두기 예.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화상 예배 시스템 제공 등 기술적 지원을 하고 있고 또 과학기술 전문성을 살려서 대구, 경북 등 피해 지역 중소기업과 현장의 애로 수요를 파악하고 자문하기 위해서 비대면 자문 등 채널을 상시 운영할 계획입니다. 예. 예, 국민의 과도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코로나19에 대한 과학기술에 기반한 팩트 체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유튜브에 공개하는 소통 활동도 펼치고 있습니다. 예, 최근 코로나19 중간 점검 Q&A와 코로나 사태에 대처하는 정신건강 대책 권고안을 예. 카드 뉴스로 제작해서 배포했는데 반응이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그렇군요. 아, 예. 그래서 앞으로도 국민 눈높이에 맞는 대중 친화적인 콘텐츠를 개발하고 페이스북이나 유튜브 같은 시민들과 친숙한 미디어를 활용해서 대중에게 가까이 다가가고자 합니다. 예. 네. 지금 같은 국가적인 재난 상황 속에서 과학기술인들이 해야 할 일들을 전방위로 하고 계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지금 같은 위기 상황을 오히려 변화하는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기회로 삼아야 한다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다고요. 맞습니다. 예. 네, 계속 설명해 주시죠. 예. 그래서 지난 3월 26일 저희가 온라인 토론회를 열었었는데요. 그때 과학기술, 사회, 경제 전문가들이 코로나19 이후에 온라인 강의라든가 재택근무의 일상화 등 변화가 가속화될 것으로 예측을 했습니다. 네. 예. 최근에 회자되는 온라인 원격 수업을 전략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고 또 이것이 교육 혁신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코로나19로 원격 수업 외에 대안이 없는 상황에 교수, 학생 모두가 우려가 컸습니다. 네. 그렇지만 우려했던 것보다는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고 합니다. 예. 대학 입장에서도 원격 수업은 공간, 건물 확대, 전기 사용 같은 부대 비용이 많이 들지 않아서 비용 절감의 장점도 있습니다. 예. 코로나19 이후에 한국 대학에서 원격 수업이 크게 확대될 것이라는 예측입니다. 스마트 팩토리로의 급속한 전환과 재택근무를 위한 관련 플랫폼 개발이 진행되면 새로운 벤처기업, 산업들이 출현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기대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코로나19 이후에 제조업은 약간 침체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예. 스마트 팩토리 전환은 생각보다 빠르게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지금 시행하고 있는 원격 수업이나 스마트 팩토리 네. 등은 4차 산업혁명이 일상 속에 도래한 그런 미래의 모습을 어찌 보면 미리 만나보고 있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의료계는 앞으로 어떤 변화가 예상되나요? 예, 의학적 접근으로는 그 백신 개발이 아주 이른 시간 안에 개발되기는 어렵다는 현실적인 그 지적도 있었습니다. 예. 코로나19 이후에 비대면 의료 처치가 가능해지는 R&D가 확대될 것을 예상했고요. 그 대량으로 처리해서 진단할 수 있는 효율적인 시스템에 대한 R&D에 중점이 맞춰져야 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또 백신 개발에 있어서도 전 세계 과학자의 연대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네. 앞으로 과학기술계가 글로벌 난제에 슬기롭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협력이 중요해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지속적인 협력이 이루어지려면 정부나 연구기관의 이런 조직적이고도 유연한 변화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그렇습니다.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예, 최근에 감염병들은 항공 여행을 통한 그 대규모 인구 이동, 그다음에 가축의 비위생적인 밀집 사육, 또 서식지 파괴로 인한 철새 이동 경로 변화, 예, 기후 변화로 인한 생태계 교란 등 그 원인이 굉장히 다양해서 통합적인 관리를 필요로 하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복원을 동물, 환경과 함께 하나의 시스템으로 보고 통합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예. 과학기술 중심의 여러 부처 참여 형태의 통합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합니다. 네. 또 R&D 사업에서는 예컨대 그 질병관리본부의 감염병 관리기술 개발 사업하고 보건복지부의 감염병 위기 대응 기술의 내용이 중복된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기관의 역할 배분과 컨트롤 타워 역할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필요합니다. 국가 R&D의 기업의 참여 비중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국내 의료, 제약업체의 역량은 점차 높아지고 있는데요. 네. 정부 연구소의 인적, 물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국가 R&D 역량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하셨는데요. 자, 이에 발맞춰 올해 정부 R&D 투자 예산이 사상 처음으로 24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그렇죠. 네, 다만 국가 R&D 사업이 각 지역이나 산업 전 분야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지는 않다 이런 비판도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그것도 일정 부분 사실입니다. 국가 R&D 사업이 수도권 및 특정 지역과 특정 기업에 집중된 것은 숫자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 그것이 지역 불균형을 심화한다는 그런 얘기도 할 수 있습니다만 또 정부 입장에서는 국가 혁신 역량 강화를 위해서 투자 대비 효과를 극대화해야 하고 그러게 하기 위한 전략인 점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예. 가장 중요한 것은 지자체가 국비 확보를 위한 비효율적인 사업 경쟁을 멈추고 자율주도적인 혁신 성장 체계를 갖추는 것입니다. 예, 물론 이를 위해서는 국가가 역량을 갖춘 지자체에다가 지역 R&D 권한을 이관해서 지역 주도 R&D 체계가 갖춰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지원이 필요할 것입니다. 예, 그 기준을 판단할 수 있는 평가 역량도 중요합니다. 미국의 경우에 보면 예산의 약 5% 정도를 평가에 사용하는데 우리나라는 R&D 평가에 예산을 거의 투입하지 않습니다. 네. 지역 R&D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 특색과 환경에 맞는 전문적인 분석과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평가 역량이 부족하다 보니까 정량적 평가 유지가 되어서 과감한 투자와 지원이 쉽지 않습니다. 예, 이는 비단 지역 불균형 문제뿐만 아니라 국내 과학기술계의 고질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부실한 평가 제도가 개선되어야만이 R&D의 질적인 성장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이 투자 대비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선택이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이제 총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총선을 앞두고 과총과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이 국가연구개발 혁신을 위한 특별 법안의 제정을 촉구하기 위한 목소리를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관련 법안이 재작년 12월에 한 차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국가연구개발 혁신을 위한 특별 법안, 어떤 법안인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국가연구개발 혁신을 위한 특별 법안이죠. 명칭은 중앙행정기관별로 서로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 사업을 통합적으로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법입니다. 네. 사업 추진의 비효율성 그리고 불필요한 부담을 줄이고 자율성과 책임성이 강화된 연구개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것인데 결국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재정 투입 대비 성과를 높이고자 발의된 법안입니다. 예. R&D 현장에서도 이 법안을 통해서 연구 행정 부담 완화, 그리고 분산된 연구 관리 체계의 효율화, 연구 자율성 강화 같은 그동안 원했던 연구자 중심의 R&D 생태계 구축이 가능해질 것이라면서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중요성을 공감한 과기계가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는 공동 토론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관련 법안은 현재까지 상임위에 계류된 채로 법안 소위에서 한 번도 논의가 한 번 됐군요. 어떠한 진척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야의 정치 쟁점과 관련이 없고 또 정부 관련 부처 간의
협의가 이미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는 데 대한 수많은 과학기술단체와 연구자들이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올해 국가 R&D 예산에 24조 원이 배정됐고 이 막대한 예산이 투자 효율성을 높여서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예. 정부 부처별 복잡한 규정 그리고 불필요한 규제를 줄임으로써 연구자의 부담을 덜 수 있는 선진적인 연구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 이를 가능케 하려면 이 법안이 중요합니다. 예. 네, 이 법안 통과로 과학기술인들의 오랜 수건인 연구자 중심의 R&D 투자가 가능하도록 그런 계기가 마련되길 예, 바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과학기술이 앞으로 우리 미래를 열어가는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예. 이번 그 코로나19 사태를 변곡점으로 해서 우리 사회가 경제 사회적으로 많은 변화를 겪게 될 것입니다. 예. 많은 전문가들이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동안 우리나라는 기술력은 가지고 있지만 그 활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 4차 산업혁명에서 뒤처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팬데믹에서 우리나라는 첨단 기술을 활용한 선제 대응으로 많은 나라들의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예. 예. 과학기술 중심 국가 대응 체제도 변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원격 의료라든가 무인 자동차, 스마트워크 등에 대한 적극적으로 거기 대응한 나라와 그렇지 않은 나라 간의 차이가 크게 벌어질 것이라는 전망에 저희는 주목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는 정부의 노력, 의료진과 자원봉사자의 헌신, 국민의 결집으로 이미 위기를 기회로 지혜롭게 전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발판으로 삼아서 우리나라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할 수 있도록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지금 시대의 과학기술은 국민의 모든 현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기술인, 국민이 공감하고 소통하는 것이 중요한데 과총이 그 가교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2021년 완공 예정인 사이언스 플라자를 개방적 교류의 장으로 꾸미고 싶습니다. 네. 과학기술계가 또 인문사회계가 같이 교류하고 젊은 연구자가 또 선배 연구자들이 서로 협력하며 과학기술인과 대중들이 모여서 상호 소통하는 그러한 장으로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네. 과학에 관심 있는 시민 모두가 누구나 찾아오고 찾아오는 시민들은 과학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는 그러한 시민의 삶과 함께하는 열린 과학 문화의 공간을 만들고자 합니다. 네.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겠습니다. 그리고 열린 과총으로 찾아와서 조언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열린 과학기술 플랫폼은 국민 여러분의 공감과 참여가 주어질 때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시작과 끝에 모두 소통을 강조하셨는데요. 네. 네, 강조하신 대로 국민과 소통하는 과총이 되어 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